멀고 부동산과 동산은 공식 방법의 차이는 있다 그래도 이게 뭘까? 이게 통계 이게 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뭐예요? 자 말이 변형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산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부동산은 뭘로? 경기.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자 부동산은 뭘로 써? 등기. 그러면 여기에다 뭐예요? 읽어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밖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에서 두 가지를 배워. 등기 파트와 지적 파트. 등기는 권리와 사실이에요. 권리, 지적은 사실관계. 이 말은 우리나라는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야.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다. 이원화. 대장은 누가 관리해? 제작서 완성.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만약에 표제부가 보면 지목이 바뀌어서 대장이 먼저 바뀌거든. 우선 대장 후 등기. 무슨 적탁? 등기 적탁이야. 거꾸로 하면 적탁 등기라는 거야. 적탁 등기의 주체는 항공사랑. 항공사는 거짓말 해야 돼. 안 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지? 호락지. 하청무지가 된 거죠. 누가 관리? 지적소 완청. 그럼 지적소 완청은 제대로 본지만 항공사. 그럼 호락지 두지만 적탁 등기. 이렇게 빠져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뽕망치가 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망치를 가지고 툭툭툭 때리면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거든. 그러면 26회 때인가 뭐예요? 읽어봐요. 호락지. 하점 부재화된 걸 골라라. 학교는 해서 호락지. 이렇게. 호락지. 호락지와 관련돼서 의미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걸 자꾸 공부함으로써 저희가 터득해내야 된다는 거야. 책을 읽으라고, 책을 읽어요. 자꾸 읽다 보면, 어느 날 읽다 보면 봐봐요. 어느 날 읽다 보면 민법은 필이 와. 이렇게 와. 근데 안 읽으면 필도 안 와요. 근데 민법은 점수가 하루아침에 안 올라가. 계단식으로 올라가. 계단식으로. 학교로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팍 올려. 떨어지는 것도 팍 떨어져. 그러니까 민법은 점수가 올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최초 처음에는 3, 40 나온다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대로 가요. 그러면 또 하면 60점으로 뛰어. 그러면 또 좀 꾸준히 60점으로 나오다가 또 하나면 그냥 점수 푹 떨어져.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한 80 정도가 나온다고. 근데 민법은 하나 올려놓으면 점수가 안 떨어져. 근데 학교로는 했다 안 했다 오르면 점수가 안 나. 그러면 2차 과목에서 공법도 어때? 오르락내리락해. 안 하면 다 점수가 안 나와. 지적도 마찬가지고 세법도 마찬가지고. 세법은 98%가 암기야. 그러면 지금 세법을 안 봐요? 세법은 지금 설명해봐요. 뭐예요? 몰라. 왜 세율도 모르고 가세 대상, 가세 요건, 가세 주체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멍 때리다가 간다고. 멍 때리다. 근데 어느 날 듣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면 우리 보자고. 다음 단. 이거 뭐예요? 법률 규정이네. 줄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밑줄을 그어놔야죠. 당사자의 의사하지 않고 물권 변동이 생기는 모든 요건을 말하는데 법률 규정이야 물권대가 예를 들어 건물의 신축 나와 있고요. 건물의 신축하에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상속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여기 뭐가 있어요? 취득시효. 이거 조심해야 돼. 취득시효. 그 다음에 이거 혼도. 자,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거 취득시효, 요거 호시탕탕 노리고 있어. 자, 요거는, 그러면 요걸 하나 우리가 해봐요. 자, 취득시효는 뭐냐?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죠. 그럼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저희가 점유 취득시효라고 써봐요. 점유 취득시효. 자,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가 발생하게 돼요. 요거는 몇 년이에요? 20년. 자주, 평원, 공연,
공연.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20년 자주 평온 공연,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그러면 법률 규정이죠. 그렇죠? 법률 규정이니까 즉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OX, X야. 문제가 하나 생겼어. 자, 봐봐요. 자, 점유한 사실 상태거든.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키는 게 바로 점유취득시효거든.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거든. 등기해야 돼. 이 등기를 건너야 돼.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그러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어.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근데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네. 그러면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등기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187조의 유일한 애조항. 배신자. 그래서 배신자예요. 187조에 대한 배신자. 애조항이거든. 애조항이거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가 뭐예요? 우리 사례 문제로 안 나온 애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거고. 자, 그럼 봐봐요. 사실 상태를 무슨 상태로 승격시켜줬어? 그러니까 등기해줬죠? 그러면 권리 상태, 여기서부터 인정할 거냐? 아니면 사실 상태로 돌아갈 거냐? 사실 상태로 돌아가거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뭐가 있다? 소급표. 그렇죠. 소급표. 소급표가 발생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자? 예외조항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줄쳐놓고 180몇 조의 7조 민법. 전기나 인도 없이도 물권 흐르기 발생하나 다만 애조로 취득시효로 인한 경우에 등기하여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점유취득시효거든. 그러니까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대비를 딱 해놔야 돼.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그러면 20년 자주 평온 공연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그죠?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등기하라.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자주가 뭐예요? 자주. 자기가 주인이야. 소유여사가 있는 경우. 소유여사가 없는 경우. 자주 점유가 돼. 타인이 주인이야.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랑 같이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 옆집이 다가구 주택이니까 아버지 옆에 연세대 중앙식문학과 같이가 다녔어. 졸업하고 가더니 이제 거기 와서 살더니 막 나갈 때는 되게 멋있게 하고 나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옆집에 전기가 나갔단다. 전기 좀 어때? 수리해봐라. 제가 전기 한번 먹어봤어요. 먹고 나서 전기 그러면 돌돌 걸려. 손이 막 돌돌 떨려요. 한번 전기 먹고. 근데 220V T요. 100V 받으면 달라붙어요. 100V. 그래서 또 군대 가서 불도 내보고. 왜 불을 내요? 저 보고병인데 뭐라는 거예요? 저보고 용접을 하래. 그래서 용접을 하래. 까라면 까야지. 그쵸? 용접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공병대 가서 용접을 이제 빌려서 이제 옥상 지붕에 올라가서 용접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아따, 스티로폴이 있네. 스티로폴 불꽃 튀면 불 붙어요. 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났다고 뭐랄 사람 없어. 저보고 하라는데 어떡할 거야. 저라고 하라는데. 그래서 그때 전부 다 135명이 양동이 들고 와서 뿌려대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러고 나서 포상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럼 빌려와서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용접도 이제 배웠죠. 처음에는 용접 빌고 하니까 요거 씌워야 돼, 안 씌워요? 씌워야죠. 안 씌우고 그냥 눈이 안 보인다 했더니 아침에 눈이 안 보여. 이게 실명인가 해서 토끼 눈이. 눈이 빨개가지고. 그래서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안면보험 써야 되거든. 요즘은 요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가서 그 아가씨가 전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게 아가씨 방인지 저는 몰랐어. 야, 어떻게 그렇게 살까?
어떻게? 봐봐요. 요거. 여기 뭐예요? 잠자리. 여기 저녁에 와서 라면 국물, 라면 먹고, 받아놓고, 여기 해놓고, 뭐해, 그냥 뭐야. 환상이 깨졌어. 그래서 환상이 깨졌어요. 환상이. 왜 그럴까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세입자죠. 세입자죠. 타지죠. 그렇죠. 주인의식이 없잖아. 그러면 봐봐. 그러면 세입자는 그러면 집을 직접 점유해서 간접 점유했어. 직접 점유.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다. OX. 자주 점유자. 자, 여기는 뭐예요? 평원 그러면 뭐예요? 평원 번호. 반대말은 강폭.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자, 공연의 반대말은 뭐예요? 엄비. 엄비가 뭐예요? 엄밀하고 비밀스러운 걸 엄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보고 가서 뭐예요? 누가 그걸 물어봐요. 공연이 뭐예요? 엄비의 반대말이야. 그러면 엄밀하고 비밀스러운 게 엄비야. 잘 봐요. 이거 아니야. 뭐라고 써놨어요? 엄비가 아니라 엄밀하고 비밀. 그러면 제가 뭐 그만 공연을 내놓고 하는 거야.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여기서 옷을 벗어서 뭐가 돼요? 신고 들어가요. 공연 엄난죄로. 화장실에서 몰래 벗어서는 그냥 뭐 그거는 제 자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주 평온 공연서예요. 이거는 추정규정이에요. 그러면 추정받았어. 그러면 봐봐요. 나는 가만히 있더라도 일단 자주로 추정받아. 평온으로 추정받아. 공연으로 추정받아.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입증. 그래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요. 우리 물권 변동과 관련돼서 등기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186조와 187조 관계가 있어. 186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그럼 생각을 해요. 형식주의. 등기라는 형식을 가져야 돼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 효력 발생 요건주의. 등기를 해야 성립이 돼.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 그래서 186조를 형식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 그 다음에 성립 요건주의가 돼. 그러면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여기에 대한 187조에 대한 유일한 A조항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약술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우리 가서 그러면 다음 부분을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 그러면 35회 때 나와 있고요. 자, 공시라는 것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 그래서 뭐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죠. 요거 하나 줄쳐놔요. 찾아서. 자, 2번. 요거 찾아서. 자, 지난번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민법은 사상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무슨지. 개인주의와 단체주의. 자, 그러면 개인주의는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로마법. 요거는 헤라만법에서 왔어. 그래서 개인주의에서 오는 게 뭐이 대표적으로 점유권하고 소유권. 점유권과 소유권은 개인주의, 로마법적 요소예요. 그러면 단체주의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군대를 이야기해요. 군대는 뭐가 필요해요? 공시가 필요해요. 공시. 요즘 보니까 뭐예요? 양반도 뭐 다 사서 쓰더라고요. 사서. 그래서 저 월급 뭐예요? 7,800원. 맨날 뺏겨요. 누구한테요? 인사견님한테요. 월급 전날 주말에 저보고 받음을 두자고 그래요. 열집 깔아줄게. 하자. 맨날 월급 주면서 7,800원 차 앞에 가요. 맨날 차 앞에 가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열집 깔아줘도 뭐라는 거예요? 집만 알지. 모르겠더라고. 이길 수가 없어. 한 상급 정도 되니까, 상급 정도 되니까. 자, 군대에서 제일 못 배운 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뭐예요?
자, 악기는 한번, 제가 이제 평생에 이제 뭐예요? 악기 한번 다루는 게 뭐예요? 소원이야. 그래서 제일 기타도 안 되고, 뭐예요? 피리도 못 불겠고, 뭐예요? 하모니카도 못 불겠고. 그래서 군대에서 말년에 이제 뭐예요? 기타를 배우려고 옆방 이제 중대 사무실 옆에서 뭐 네모한이 있거든. 민원이 들어와서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바로 중대장 옆에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또 못 배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체주의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공시가 필요해. 그래서 항상 이거는 깔고 가야 돼.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 이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은 즉 단체주의 속성, 결험한 법에서 온 거다. 그래서 책을 읽다 그러면 부동산, 동산은 어디에서 왔다? 단체주의 속성에서, 즉 결험한 법적 요소에서 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민법을 읽을 때 개인주의, 점유권과 소유권은 어디로부터 왔다? 로마 법적 요소로 왔다. 이거는 로마법, 이거는 무슨지 단체주의 속성이거든. 그러니까 단체주의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몰려다니니까 이건의 그 물건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름을 써놔야 돼. 그래서 부동산은 뭘로? 등기, 동산은 인터스. 그러니까 요게 사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공시 원칙 한번 읽어봐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공시 방법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 특히 요 1번, 2번은 그 읽어보시면 하는데, 특히 3번에 대해서 발표 하나 딱 해놔요. 3번. 자, 그러면 봐봐요. 인목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요거는 등기야. 자,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하는 공시대도가 있으며, 수목의 집단 이분리 가실에 관해서는 단서법상 여기에다 줄 쳐놔요. 뭐라고 써놨죠? 명인방법. 명인방법이 뭐예요? 자, 명인 방법이 이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기 읽어봐요. 매똥.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뭐예요? 산소를 매똥이라고 그래. 산에다 똥 싸는 것처럼 해서 매똥이라고 그래. 자, 매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시골에서는 놀이터야, 놀이터. 왜 놀이터예요? 미끄럼틀이죠. 요 매똥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다 잔디밭을 짓거든. 비닐부대 가져와서 여기에서 뭐예요? 쭉 미끄럼틀. 그렇죠? 미끄럼틀. 이게 매똥이야. 근데 시골에서 이제 가는데, 여기에다 맨날 조심해야 돼. 여기에다 새끼줄로 차서, 소유자 누구? 해고를 걸어놔.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네. 새끼줄로 묶었어요, 안 묶었어요? 묶었죠. 여기에다 뭘 달았어요? 명패 하나 달아.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간단한 것은 명인 방법이거든. 근데 이제 알면서 이제 써먹지는 못해. 자, 봐봐요. 명인 방법이란 임목. 지난번에 복습이. 임목. 그 다음에 임목 등기부란 임목이에요. 자, 현관의 의미를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 읽어봐요. 교대로 원지만. 물건이네. 임목 등기,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네. 또 하나 뭐가 보여? 등기가 보이네.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임목 물건이네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명인 방법이야. 등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명인 방법이야, 등기 등록이거든. 이걸 바로 외우는지 저는 모르겠어. 이걸 약속을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나중에 이쪽으로 연결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측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쭉 한번 읽어보죠. 책도 더럽게도 안 읽어요. 더럽게가 뭐예요? 형상사들이에요. 매우 엄청나게. 어머니가 식사하고 나면 더럽게 맛있다. 어머니 더럽게 맛있다고 그러지 말고 매우 맛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제도. 그러면 부동산 줄잖아요. 그러면 등기 이제 자기가 정리정돈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에는 몇 종류가 있어? 또 까먹었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까지. 그러면 등기법의 대상은 뭐가 있다? 읽어봐요. 토지하고 건물. 그러면 각각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꼬리표 붙여. 그래서 나중에 복잡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 법정지상권. 써놓고 별표 5개를 해놓으라고. 법정지상권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럼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한다?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됩니다. 그러니까 각국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있으니까 각각의 뭘 형성할 수 있다? 저당권을 형성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돼. 여기 봉산 그러면 좋잖아요. 이거 점유네, 점유. 근데 요건 봉산은 잘 출제가 안 돼. 그냥 한 번만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한번 하면 되고, 그냥 봉산은 점유 그 정도만 잡으면 돼. 자, 특히 3번과 관련돼서는 조심하고요. 그러면 오늘 했네요. 그러면 명인 방법은 뭐 읽어봐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간단하게 명인 방법이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미분리 가실, 아직까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아직 안 떨어졌잖아. 미분리 가실에다가 이름 붙이면 돼야 안 돼? 돼. 이름 붙이면 돼요. 그럼 사과나무에다 우리 반장, 언장, 열이 이렇게 붙이면 자기 거야. 그게 무슨 방법이야? 명인 방법. 자, 그래서 이제 공시 방법과 관련돼서 이 정도 잡아 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우리가 봅시다. 공시 원칙 나와 있네. 공시 원칙. 자, 공시 원칙, 요거는 좀 쉬었다 우리가 나가자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